정부가 기름값 걱정을 덜어주려고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정작 그 돈으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수 없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네, 오늘 바로 이 역설적인 정책의 속사정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유가 지원금인데 대부분의 주유소에선 사용이 안 된다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부터 시민들과 자영업자 모두를 당황하게 만든 이 정책의 실체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논란의 지원금 그 약속부터 살펴보죠. 사실 시작은 아주 좋았습니다. 정부가 지난 4월 27일에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기름값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면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라는 걸 발표했거든요. 이 지원금은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됐는데요. 이걸로 기름값 때문에 힘든 서민들 지갑도 좀 채워주고 또 동시에 침체된 동네 상권에도 돈이 돌게 하겠다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주유소 제한 규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요.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자마자 현장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의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 숫자 30억 원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는데요. 대체 30억 원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뭐냐면요. 연 매출이 30억 원이 넘는 가게에서는 이 지원금을 아예 쓸 수 없도록 막아놓은 규칙입니다. 원래는 대기업 말고 영세한 골목 상권을 보호하자는 좋은 의도였는데 이게 주유소라는 특수한 업종을 만나면서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전국 주유소의 무려 64%,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가 이 매출 기준을 넘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됐어요. 쉽게 말해 우리 동네 주유소 3곳 중에 2곳은 그냥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문제는요, 대도시로 갈수록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서울에서는 쓸 수 있는 주유소가 22.9%에 불과하고요. 경기도는 8.65%, 심지어 울산은 조례 때문에 단 한 곳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지원금 쓸 수 있는 주유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 답답한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운전자와 주유소 사장님들은 지금 어떤 심정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의 한 주유소 사장님은요. 차량 오부제다, 대중교통 이용 증가다 해서 이미 매출이 10에서 15%나 줄었다고 하소연하세요. 안 그래도 손님이 줄어서 힘든데 정부 지원금조차 못 받게 된 그야말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선 더 황당하죠. 나라에서 준 돈 쓰려고 이걸 받아주는 주유소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니까요. 정작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한 곳에 쓸 수 없는 지원금을 손에 쥐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결국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고유가 지원금인데 기름을 못 넣는다. 이게 바로 지금 대중들이 느끼는 불만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한 말이 아닐까요? 자, 그럼 정부 입장은 어떨까요? 이렇게 현장에서 문제가 뻔히 보이는데도 왜 이런 규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사실 확고합니다. 이 30억 원 매출 기준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원칙이라는 거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그 좋은 의도가 현실에서는 시민들의 불편과 관련 업계의 소외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비판의 핵심은 이겁니다. 주유소는 매출이 높다고 해서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버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매출의 대부분은 유류세랑 정유사로 가고 실제 마진을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물건을 대신 팔아주고 수수료를 조금 받는 판매 대행 같은 건데 정부가 이걸 일반 가게랑 똑같이 취급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개선이 시급한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의 현실을 좀 반영해서 하루빨리 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표적으로 한국주유소협회에서는 정부를 향해서 이 기준을 제발 좀 개정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온 핵심적인 제안 중 하나가 뭐냐면요. 그럼 최소한 개인이 운영하는 자영주유소만이라도 이 매출 기준에서 예외로 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원래 취지도 지키면서 지원금을 의도대로 쓸 수 있게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이번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만든 정책이라도 그것이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요?
결국 정책의 성공은 그 의도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달려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